4월 19일자 상승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큐라클. 이 종목은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가 나온 거죠. 자, 여기 저항 맞고 저점 올리면서 통과할 때. 이 부분이 이제 신규 상장주 매매. 주가가 상승을 하니까 21선이 올라가고, 자, 하락하던 61선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주가가 고점이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눌림에 대비를 해야 된다. 5일선 밑에 있던 주가는 5일선 위로 올라가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주가가 올라가야 되겠죠. 자, 이때 하락이 멈추는 자리. 하락이 멈추는 자리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초보자분들의 절대적 기준은 2060. 또 하나의 기준봉. 기준봉을 넘어서 5일선을 넘고 그 다음에 2060을 넘어가고. 자, 어제부터 올려드린 종목은 바로 이런 자리에 속해 있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런 자리를 공부하자는 차원이고 모두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건 아닙니다.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5일선 터치하고 바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상승을 하더라도 약하게 약상승을 보인 다음 저항을 맞고 다시 밑으로 빠지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종목을 추려서 골라놓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올려드렸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통점이나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들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기초강좌에 나오는 주가 흐름과 원리. 자, 이런 친구가 여기서 마감이 끝났을 경우,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바로 당일날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이제 참고하시라고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위치를 공부하는 이유는 비슷한 사람들은 다 너처럼 보여.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한일사료.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날 줄 알았더니 마지막 피날레가 남아 있었네요. 자, 요런 차트 형태를 봤을 때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요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차트 형태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이 자리를 자세히 보면은 모든 이평들이 다 상방으로 돌려버리는 자리. 그 다음 상승을 주고, 자, 눌렸을 때 쌍바닥을 만들면서 이평선들을 다 돌려버리는 자리. 지나고 나서 차트를 봤더니 좀 아쉽기도 하죠. 이런 종목을 막 단타로 접근하거나 아니면 매매에 동참하지 못했다. 자,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고 거래량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저항을 맞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저항을 맞고 마지막 구간에서 저점을 올리고 다시 여기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가 매수 관점이죠. 자, 5일선이 지켜주면서 위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21선도 지켜주면서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락하던 61선도 이 자리에서 완만하게 진행을 하다가 상방으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120선이 돌아가는 자리. 특히 241선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이평이 돌아가는 자리가 나오게 될 경우는 이 친구가 상승을 하다가 21선 밑으로 쭉 빠질 때 주수로 가면 됩니다. 주가가 21선 밑으로 쭉 빠질 때 주워버리면 좋은 점은 손절선이 짧고 상승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자, 이런 차트 형태의 흐름은 흔하게 많이 이제 자주 접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이제 종종 나오기는 하는데, 나와도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같은 공간에서 이평선을 다 돌려버리면은 이미 주가가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상승을 해 있어요. 그럼 뭐 이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왔을 때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상당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냥 막 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얘가
눌렸을 때 20일 밑으로 빠지면은 얘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통해서 추세가 계속해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자리인지 이 부분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또 플러스 되는 게 이제 재료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은 다 재료를 가지고 있겠지만 재료의 크기나 강도가 약간 다른 것 뿐이죠. 그리고 5일선 매매는 지켜주기만 하면은 웬만하면 다 통합니다. 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가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 다음 지켜주는 선상에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가 매수 관점. 캔들 매매도 마찬가지 1, 2, 3. 이지바이오. 자,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계속해서 튀어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또 윗꼬리를 달고 있어요. 같은 선상에서. 음봉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꼬리를 달면서 같은 선상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계속 거래량은 터져주고 있다. 그런데 저점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리면은 언젠가는 이 위로 올려줄 것이다. 물론 낮은 위치에서. 자, 쌍방울하고 광림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죠. 얘는 쌍방울 차트고 뭐 두 종목 다 같이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뭐 차트 형태가 똑같겠죠. 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고 5일선 위에 있던 주가가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온다. 그리고 중요한 위치에서 하락이 멈추고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매수 관점. 광림도 똑같이 자, 올라갔다가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고 자, 중요 선상 지켜주면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갈 때 미래산업 차트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5일선 넘어갈 때 이제 이 자리에서 수강생분들 그 다음에 멤버십 분들 보라고 가이드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짤막하게 잠깐 볼까요? 20분이 넘는 영상이라서 한 1, 2분 정도만. 기준봉이 뜨던 안 뜨던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앞에 차트 흐름과 기준봉이 나왔던 종목을 대상으로 5일선 매매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가가 하락을 하고 하락폭에 저항을 맞고 그 다음에 내려왔을 때 높여주면서 지켜주면서 높여주면서 이 저항 부분을 통과하게 되면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대부분 이런 자리에서는 기준봉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기준봉이 나오던 안 나오던 상관은 없지만 본인이 만약에 앞에 있는 차트 흐름을 읽지 못했다. 이럴 경우는 기준봉이 나왔던 종목을 대상으로 먼저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 중에서도 조금 이상한 종목을 대상으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5일선 위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상승폭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오게 되죠. 기준봉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는데 자, 바닥을 찍고 5일선 위로 올라왔던 주가가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하고 최소한 기준봉이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선상을 찾아내거나 만들어내서 얘가 하락이 멈춘 자리에서 다시 5일선 위로 올라가는 자리가 매수 관점이다. 다시 돌아와서 얘가 기준봉이다. 그럴 경우 기준봉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5일선 밑에 있던 주가가 바닥권에서 5일선 위로 치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승했던 주가는 다시 5일선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이런 요소들이 결합을 하게 되면은 5일선 위로 올라가면서 한 번 더 급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